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연일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양국에서 이전과 같이 상대를 자극하는 그런 거친 말은 좀 쏟아내지 않고 있긴 한데, 폭풍전야라는 말처럼 폭풍이 오기 전에 좀 고요함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면 왜 플랭크 시간이 길어지니까 말할 여유가 없을 수도 있고요. 누가 먼저 아프다고 소리 지르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온 이상 이기긴 이겨야겠죠. 미국은 이기기만 한다면 피해 젖은 승리일지라도 앞으로 수십 년의 패권을 지켜낼 가능성이 높고요.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얕보지 않을 테니까요. 중국도 이기기만 한다면 확실한 G2의 반열에 오를 수 있겠죠. 국가 체제 유지에도 도움이 될 거고요. 물러날래야 물러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과 중국 중 어디가 더 유리한지에 대한 갑론을박도 참 많은데요. 수많은 의견들을 살펴보고 적절히 수렴해서 내린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결국 미국이 답을 찾아 이길 것 같습니다. 이는 객관적이 아닌 아주 지극히 주관적인 사견임을 참고해주세요. 제가 미국에 투자하니까 또 팔이 안으로 굽은 거니까요.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중국은 미국에 수출을 참 많이 하죠. 거의 대부분의 수출을 미국에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또 반대로 미국은 대부분의 수입을 중국산 값싼 제품을 수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물가를 안정시키기도 했고요. 이게 양국의 상반되는 포지션인데요. 여기에서 현재 중국은 수출이 막혔고 미국도 중국산 값싼 제품의 수입이 막혔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미국은 인플레이션 압박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값싼 중국산 제품이 사라졌으니 이제 좀 더 값비싼 제품들을 사용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겠죠. 그로 인해서 경기 침체를 맞이할 수도 있고요. 특히 이 상태가 장기화된다면 미국은 서민층부터 서서히 무너질 겁니다. 반면에 중국은 미국의 수출길이 막혀도 어마어마한 내수에서 소비를 하며 자급자족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사실 14억 중국 인구가 소비해주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미국은 돈이 흐르는 구조가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여전히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전쟁과 관계없이 돈을 버는 곳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렇게 번 돈으로 비싸지만 소비를 할 수 있어요. 값싼 마트가 문을 닫았을 뿐이지 대체 소비할 수 있는 곳은 많다는 거죠. 가격이 올라서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하긴 합니다. 그래도 돈을 벌어서 소비하는 경제 구조는 무너지질 않았어요. 인플레이션은 금리로 좀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아직 남아있고, 반대로 실업률은 여전히 역대 최저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중국은 이미 이전에도 내수하고 수출 물량을 최대한 뽑아내고 있었어요. 그 전 생산량에 내수가 다 포함이 되어 있었더란 얘기죠. 그런데 이제 수출 물량이 뚝 끊겼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마트가 문을 닫게 된 거죠. 그리고 마트 내 직원들끼리 물건을 소비한다? 주 소득처가 사라졌는데 직원들끼리 소비한다고 해서 이게 유지가 될까요? 그리고 마트가 문을 닫았으니 사실상 직원들 급여도 줄 수 없어서 해고를 하겠죠. 직원들의 소득이 사라졌는데 어떻게 마트의 물건을 소비를 해줄까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경제 순환 구조인 소득에서 지출로 이어가는 그 흐름이 미국은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는데 반해 중국은 소득 부분에서 이미 큰 타격을 얻으면서 흐름이 막혔다는 겁니다. 미국 국민은 여전히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좀 소비가 더 부담이 간 것일 뿐이지 좀 아껴 쓰고 또 거기에 맞춰 쓰면 되거든요. 소득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중국은 소득이 꽤 줄었습니다. 이게 아무리 아껴 쓰더라도 저소득 상태가 계속되면 언젠가는 소비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일상에서 대입해서 얘기를 해보면 우리 집 근처에 1,000원 마트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는 월급을 받아서 그 1,000원 마트에서 필요한 제품을 값싸게 이용할 수 있었죠. 그런데 1,000원 마트가 모종의 이유로 문을 닫게 됐습니다. 너무 아쉽죠. 치약 하나를 사더라도 사실 1,000원 마트가 더 저렴하고 품질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다른 마트에서 비슷한 품질의 치약을 더 비싸게 주고 사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삶이 위협받을 정도로 크게 달라졌을까요? 당연히 부담은 되지만 결국 우린 다른 마트에 가서 비싼 치약을 사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1,000원 마트는 문을 닫아서
소득이 아예 없어졌어요. 천원마트의 직원들끼리 마트에 남은 물건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도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천원마트는 소득 자체가 없으니까 직원들 월급도 줄 수 없어서 직원들이 쫓겨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참 신기한 게 건강한 시장에서는 사라진 천원마트를 적절히 대체할 원달러 마트가 탄생한다는 건데요. 예전 천원마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마트들보다는 좀 경쟁력을 갖춘 다음 브랜드가 생겨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저는 미국이 결국 답을 찾아서 이겨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과는 봐야겠지만요. 오늘은 얘기가 좀 길었는데 이렇게 미국이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 부부는 이번 주에도 부를 한 주 추가 매수했습니다. 부부 합산 총 2332주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번 달 손실은 마이너스 1.4억 정도, 올해 손실은 마이너스 2.5억 정도, 누적 수익은 6.5억 정도입니다. 부부 합산 순금융자산은 16.6억 정도입니다. 주가도 많이 빠졌고 환율도 141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하락에 가속도가 붙었어요. 그만큼 미국이 스스로 올라간 시험대에서 이 균형을 잘 잡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건데요. 과연 미국은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지, 다시 한번 패권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을지, 우리 부부와 미국 주식 투자자들의 미래가 걸린 이 단두대 매치의 결과가 궁금해지네요. 오늘은 토요일, 행복한 주말이죠. 비 소식이 좀 있긴 한데 옷차림이 가벼워도 될 정도로 날씨가 좋습니다. 밤새 비가 와서인지 공기도 참 깨끗하더라고요. 맛있는 음식과 시원한 커피 한잔 하면서 내 몸과 마음을 푹 쉬게 해주는 힐링하는 주말을 보내시기 바랄게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영상 끝!